芸術は爆発なのだ。カツカツカツカツカツカツカカカカカカカカカツカツ 예술은 폭발이다. 만화 나루토의 캐릭터인 데이다라의 철학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포머로 너무나도 유명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죠. 마이클 베이의 영화를 보면 폭발하는 장면이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심지어 아마겟돈에서는 영화의 오프닝 타이틀마저 터져버리죠. 그 때문인지 그의 이러한 연출은 하나의 밈으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폭발하고 싸우고 추격하고 총 쏘고. 그의 영화를 보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건 이러한 장면들 뿐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였는지, 어떤 캐릭터가 있었는지, 배우의 연기는 어땠는지.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다른 영화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그의 영화에서는 잘 느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지 마이클 베이의 영화를 본 사람들의 평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평론가 일반 관객 할 거 없이 모두 그의 영화를 보고 나면 혹평을 남기죠. 심지어 그의 최악의 영화에 수여하는 골든 라즈베리상에도 단골로 이름을 올렸을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헐리우드 역대 최고의 흥행 감독 중 한 명입니다. 영화 자체는 안 좋은 평가를 받지만 매번 최고의 흥행을 시키는 감독. 마이클 베이는 헐리우드의 문제하지만 최강인 감독인 겁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매번 최악의 평을 받으면서 최고의 성적을 내는 걸까요? 마이클 베이의 연출 스타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시각적인 즐거움이죠. 영화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관객들은 영화를 볼 때 스토리를 중요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재미와 그 이야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시각적인 연출들을 기대하니까요. 하지만 마이클 베이의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적인 연출들을 위해 그는 스토리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베이 영화에서의 스토리는 액션과 볼거리를 위한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그의 영화에서 훌륭한 개연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기대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스토리가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죠. 이 특징은 그의 최대 흥행작인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유독 심합니다. 저도 작품에서 로봇들이 싸우는 장면들은 기억이 나지만 그들이 왜 싸우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요. 이러한 그의 성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촬영 당시 주인공 역을 맡은 벤 애플렉은 마이클 베이 감독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시추공에게 우주비행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우주비행사들에게 시추기술을 가르치는 게 낫지 않나요? 이에 마이클 베이 감독은 벤 애플렉에게 단 한마디로 답했다고 합니다. 닥쳐. 물론 영화에서 그려진 작전은 복잡한 시추기술이 필요해서 우주비행사들이 단기 훈련으로 배울 만한 기술은 아니라고 하니 개연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가 힘들기는 하죠. 실제로 영화를 볼 때도 이 부분이 크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벤 애플렉과의 이러한 일화가 알려지며 마이클 베이 감독이 배우의 합리적인 의문조차 설득시키려 하지 않고 묵살시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사람들에게 역시 그는 영화에서 스토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만든 셈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평론가들은 그의 영화를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은 포르노 같다고 평가하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는 영화를 왜 만들까요?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트랜스포머의 제작을 맡아 마이클 베이에게 연출 제안을 했을 때의 일화가 그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트랜스포머가 유치한 장난감 따위라고 생각하며 거절했었던 마이클 베이가 끝끝내 연출을 수락한 이유는 바로 멋진 스포츠카들을 잔뜩 촬영할 수 있어서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영화는 스토리가 아니라 카메라에 담길 멋진 피사체와 최상급의 비주얼 그 자체인 거죠. 실제로 마이클 베이 영화에서 가장 장점이 돋보이는 시각 연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폭발, 카체이싱, 그리고 그것들을 담아내는 다이내믹한 카메라 워킹. 그의 영화에는 이 세 가지가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많은 관객분들이 그의 영화는 컴퓨터 그래픽이 떡칠된 애니메이션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그는 사실적인 연출을 위해 그래픽을 최소한으로 쓰고 싶어하는 감독입니다. 대부분의 폭발씬은 실제로 폭발시키고 카체이싱 장면들도 대부분 실제 스턴트들을 이용하여 카메라에 담아내죠. 앰뷸런스 촬영 당시에도 마이클 베이 감독이 제이크 질레날에게 이제 헬리콥터 2대가 다리를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자 제이크 질레날은 당연히 CG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15분 후 눈앞에 진짜 헬리콥터 2대가 나타나 다리 밑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고 하죠. 그는 CG들마저 최대한 실사와 이질감이 적게 진짜 실제처럼 보여주려고 집착합니다. 완성도 높은 특수효과와 실사 촬영은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다른 감독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시각 연출을 보여줍니다. 특히 2007년에 개봉한 트랜스포머 1은 아바타와 함께 지금까지도 CG 블록버스터의 혁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관객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멋진 자동차들과 함께 늘 섹시한 여주인공이 등장하죠. 메간 폭스가 하차한 이후 3편에는 아예 배우 경험이 전무한 모델 출신 로지 헌팅턴 휘틀리를 캐스팅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찍는 내내 그녀의 각선미를 돋보이게 하려고 도시가 폐허가 되어 도망치는 하드한 액션씬에서조차 하이힐을 신게 했습니다. 개연성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시각적 쾌감을 위해서라면 개연성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는 그만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관객 입장에서도 아무리 스토리가 개연성 반 말아먹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도 멋진 스포츠카가 등장하고 상상만 했던 액션들이 보여지고 거기에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까지 나오면 사실 그만으로도 충분히 영화값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이클 베이 감독은 엄청난 흥행 감독입니다. 영화의 작품성과는 별개로 대중의 지갑을 열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감독인 거죠. 그의 첫 장편 영화인 나쁜 녀석들은 19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9배에 달하는 1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후 더록은 3억 3천만 달러, 아마겟돈과 진주만이 각각 5억 5천만 달러와 4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의 최고 흥행작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다 합쳐서 무려 4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매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흥행 결과를 보여주니 제작사 입장에서는 평론가들의 혹평 따위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감독인 거죠. 이건 비단 제작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평론가와 대중은 그의 영화를 최악이라 손가락질하지만 할리우드의 배우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그를 최고로 평가하는 이유 역시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할리우드의 그래픽 특수효과 관계자들은 마이클 베이의 안목과 비주얼 연출 능력을 업계 최고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를 싫어하는 관객들조차 그의 시각적인 퀄리티 자체를 부정하진 못하니까요. 배우들의 경우에도 그와 함께해서 잘된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탑스타인 윌 스미스도 나쁜 녀석들을 통해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고 트랜스포머의 샤이아 라보프와 메간 폭스는 말할 것도 없죠. 앞서 하드한 촬영장에서 하이힐을 신어야 했던 로지 헌팅턴 휘틀리 역시 몸은 매우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마이클 베이를 자신의 큰 은인이자 엄청나게 감사한 존재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웰메이드 스토리와 깊은 철학을 담은 훌륭한 영화들도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화는 시각예술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클 베이는 철학이 없고 메시지가 없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 마이클 베이가 관객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던지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스크린을 통해 묵직한 주제의식을 전달할 때 관객들에게 순수한 시각적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 또한 일종의 훌륭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영화의 목표가 꼭 교훈적이고 철학적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의 목표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잔잔한 드라마를 통해 일상을 돌아보게 만들고 마이클 베이 같은 사람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거대한 액션을 스크린에 완벽하게 구현해내며 시각적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엄청난 시각 연출에 훌륭한 스토리까지 짜임새 있게 얹어지면 물론 베스트겠지만 적어도 마이클 베이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시각적 즐거움 하나만큼은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할리우드의 문제아이지만 최고인 마이클 베이 감독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의 다음 작품에서 엄청난 작품성이나 촘촘한 서사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스트레스가 가득해서 통쾌한 한방이 필요할 때 혹은 짜릿한 시각적 도파민이 필요할 때 저는 주저없이 그의 영화를 다시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이클 베이의 영화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